아니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명시적인 의무는 없어요.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 햄스터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족포식이라는 명칭의 행위 중 하나인데 동족포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햄스터뿐만 아니라 구피라는 열대어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사마귀나 일부 거미는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동물계에 속하는 인간은 그럼 동족포식을 하지 않나요? 아니요, 합니다. 자연상태, 본능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동족포식을 한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족포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는 역사책 아무데나 펴봐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른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 즉 규칙을 어기는 것,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동물이고 자연의 일부인데요. 오늘은 언제부턴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예절, 규칙들이 어떤 계기로 생겨났고 왜 지켜야 하며 그걸 지킬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게요. 아주 옛날로 가볼게요. 옛 인류들은 돌덩어리를 들고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소규모로 살았죠. 그 지역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부족이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해요. 먹고 난 열매의 씨앗을 던졌는데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생겨요. 주변에 물도 있어요. 사냥감도 풍부해요. 이 부족은 여기서 살기로 결정해요. 농사도 짓고 사냥감도 데려와서 가두고 키우기도 하면서 점차 부족은 발전을 하죠. 발전하면서 살다 보니 좋은 점 하나를 발견해요. 옛날에는 사과를 혼자 옮기면 몇 개 못 옮겼는데 둘이서 옮기니 한 번에 엄청 많이 옮기는 거예요. 이거로 서로 협동하는 것의 장점을 깨닫고 다른 인간의 건강함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갈등 회피는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갈등이 안 생겼을까요? 아니죠. 인간이란 동물은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본능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족장이에요. 보통 경험이 많고 오래 산 사람이거나 가장 센 사람이 족장을 했겠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살 확률이 올라갈 테니까요. 훔쳤어? 돌려줘. 다치게 했어? 째모까지 이래. 죽였어? 너 사형. 족장은 이렇게 부족원들끼리의 갈등을 중재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분배도 결정하고 부족의 중요한 일들도 결정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어요. 두 부족은 사과나무를 두고 싸웠겠죠? 한쪽이 졌겠죠. 그럼 다른 한쪽을 처리해야겠죠? 그런데 다 죽이기엔 아까워요. 그러니 제안을 해요.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우리를 위해 일해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부족을 흡수하고 서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러다 보면 부족이 점점 커지겠죠? 다른 종족이 또 쳐들어왔어요? 싸워요. 이겼어요? 그럼 또 흡수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부족원 수가 너무 많아져서 족장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모두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면 보상해주고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목까지 일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라.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한테까지 말하지 말고 여기 검은 옷 입은 애들한테 말해서 바로 처리해. 그러니까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모두 좀 잘 살자. 응? 조심 좀 하고. 응?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이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혐오하지 않거나 해치지 않고 예절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암묵적 약속의 범위는 인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이나 폭력은 당연히 해선 안 되고 어린 사람은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자신의 짝을 두고 바람을 피우면 안 되며 인종이나 출신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로 암묵적인 계약을 한 채로 살아온 지 러프하게 신석기 시대라고 잡아도 만년이 조금 넘었을 텐데 왜 인간은 아직도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암묵적인 계약을 어기면서 지낼까요? 학교에서 분명 도덕, 사회, 윤리 이런 걸 다 배운 어른들일 텐데 바보라서 다 까먹은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욕구라고 봅니다. 자, 이 표는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주장한 욕구 위계설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 구역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 3, 4단계의 욕구들을 모아서 결핍 욕구라고 합니다. 이 내 욕구는 부족하다고 느끼면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아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배가 아픈 친구가 있네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대변이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화장실 반대편 길로 가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가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몇 명이나 바로 가수에게 갈까요? 물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 참고 공연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몇 사람들은 집을 사회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요. 내가 이 비싼 집에 살아. 이 비싼 집을 살 만큼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섞였어. 그러니까 난 대단해.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안전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요. 등 눕힐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지. 사회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치를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저 5가지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인구 수만큼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엄청난 수의 모임을 나가는 이들도 있지만 약속이 취소되는 연락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어른들 중에는 자식들이 명절에 용돈 보내고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고 집에 와서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며느리나 사회를 보고 요즘 애들은 못 쓰겠다고 혀를 차는 어른들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 냉정하게 파악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들에게 얘기해보세요. 그 욕구가 수용 가능하다면 들어줄 것이고 수용 불가능한 욕구라면 수정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사회계약론의 태동에서 추구했던 목표인 생물학적 생존은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생존 이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욕구 불만으로 인해 구성원 간에 계속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죠.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채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아기가 울 때마다 기저귀 갈 때 됐냐며 확인하는 초보 아빠들은 없어야겠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면서 판단하는 것도 사실 매우 성급한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살아온 경험에 따라 더 크게 느끼는 욕구가 다르고 각자 자신의 욕구에 따라 움직일 자유가 있으니까요. 다만 대한민국 기준으로 우리들은 모두 의무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면 이런 지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공통된 사회계약 내용을 학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에는 당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고 살아도 좋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이기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채우는 방법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 조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말과 행동을 통해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백수와 은퇴자는 다릅니다. 1900년대생과 2000년대생은 다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세요. 단, 사회계약의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조율해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난 생일에 비싼 선물 주는 것보다 네가 미역국 끓여주는 게 훨씬 좋더라.